2005년 5월 2일 영국신문 옵저버지에 놀라운 소식이 실렸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품 모나리자가 미완성이라는 기사였다. 기사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문가이자 레오나르도 박물관의 관장인 알레산드로 베초시가 다빈치의 비공개 초상화를 근거로 이와 같은 추측을 했다고 하는데, 베초시가 본 다빈치의 초상화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베초시가 모나리자가 미완성 작품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초상화는 16세기 롬바르디아 지방의 화가가 그린 것이었다. 공개되지 않은 그 초상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른팔을 옷으로 붕대처럼 감싸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초상화를 분석한 베초시는 다빈치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듀피트렌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추측했다. 그는 다빈치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장시간 동안 오른손으로 팔레트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는 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팔마비 증세로 모나리자를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베초시는 다빈치가 말년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 성 히에로니무스 등의 그림들을 미완성으로 남긴 이유도 바로 듀피트렌 질환 때문이라고 했는데, 베초시의 주장대로라면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미완성 작품이지만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긴다는 것은 작품을 끝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평가들의 큰 비난을 사는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미완성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때로는 완성작들보다 미완성작에 더욱 열광하기도 한다. 완성작들과는 달리 미완성 작품에서는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 작품을 가지고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완성작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대표 작가 찰스 디킨즈의 유작이자 미완성작인 추리소설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의 결말을 궁금해하는 팬들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 해결 국제 콩쿠르를 통해 직접 결말을 추리해 본다고 한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대표 화가 미켈란젤로, 그 역시 유난히 미완성 작품을 많이 남긴 예술가였다. 1505년 미켈란젤로는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사후 영혼을 기리는 무덤인 영묘를 만들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된다.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 있는 광장에 조각상으로 장식된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영묘를 만들 계획이었고, 가장 먼저 영묘를 장식할 7개의 노예 조각상들을 제작할 생각이었다. 율리우스 2세 역시 그의 계획에 흡족해하며 미켈란젤로가 계획한 영묘 제작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대리석을 모두 주문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율리우스 2세의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영묘 제작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Please come with us. 그러던 1508년 미켈란젤로는 진행 중이던 작업을 중단한 채 끌려가게 되었고, 갑자기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되었다. 무려 4년에 걸쳐 천장화 작업을 마친 미켈란젤로는 다시 한번 영묘를 장식할 노예 조각상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바뀌는 교황들마다 미켈란젤로에게 작품 제작을 명령했고, 산 로렌초 성당에 예배당을 짓는 데 13년, 시스티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또다시 6년을 쏟아부으며 번번이 노예 조각상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1545년 3월 작업을 시작한 지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율리우스 2세의 영묘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처음의 계획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율리우스 2세의 영묘에는 미켈란젤로의 노예 조각상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고, 더 이상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미켈란젤로의 노예 조각상은 그렇게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고 말았다. 그런데 외부의 장애로 인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는 미켈란젤로만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그는 1883년 가을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작품들 중 가장 대작으로 꼽히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을 맡게 된다. 가로 150m, 중앙 도매 높이가 무려 170m인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계획했던 가우디는 성당 출입구가 있는 정면을 장식할 파사드를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영광 이렇게 세 개의 테마로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공사에 쓰이는 막대한 비용이었다. 한 해의 공사비가 35만 페세타, 현재 가치로 무려 2천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우디. 하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공사 비용은 오로지 신도들의 모금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툭하면 공사 비용이 모자라기 일쑤였고, 심지어 어느 해에는 재정난으로 인해 일꾼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1909년 7월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모로코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고, 이는 곧 반교회 운동으로 바뀌어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들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공사는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더디게 성당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우디는 어느덧 60세가 되었다. 하지만 1926년 6월 성당을 짓는 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하며 길을 걷던 가우디는 달려오던 전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고 만다. 당시 자신의 전 재산까지 성당 건설에 바치는 바람에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이었던 가우디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40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였고, 계획했던 세 개의 파사드 중 탄생의 파사드만을 완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에 의해 1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건설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이 성당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다고 한다. 가우디가 일생을 바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미완성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미켈란젤로와 가우디가 그림없는 외부의 장애로 인해 미완성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예술가라면,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미완성의 작품을 남긴 예술가도 있다. 근대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꼽히는 오기스트 로댕. 그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다. 1880년 로댕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새로 지을 장식 미술관의 정문 조각 제작을 주문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2부 순교자를 포함한 총 186명의 인물들을 새겨넣은 높이 7.57m, 너비 4m의 청동부조 지옥의 문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1885년 프랑스 정부의 미술관 건립 계획은 돌연 취소되고 만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로댕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옥의 문 제작에 열을 올렸고, 그 작업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로댕은 작품의 완성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지옥의 문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로댕의 눈에 계속해서 자신의 작품의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망치로 작품을 깨버리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했던 것이다. 그렇게 로댕은 1917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무려 40년에 걸쳐 지옥의 문 제작에 전념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로댕이 자신의 작품을 조금만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우리는 완성된 지옥의 문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의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해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 때로는 완성작들보다 미완성 작품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 작품들 속에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